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 중에 하나죠.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묶어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문명이 이제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명입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표시해 드린다면 이게 지금 지중해를 둘러싸고 아프리카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넘어가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한눈에 탁 느끼시겠지만 사방이 휑하게 뚫려 있죠.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열려 있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문이 열려 있어. 어떤 특징이죠? 개방적인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방적인 지역이다, 지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개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좋은 점 하나 또는 단점 하나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은요, 다른 지역과 굉장히 교역을 하기에 편리하겠죠. 따라서 교역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교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점은 참 좋은 점이랍니다. 그래서 교역과 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자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요, 자,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변이 펑 뚫려 있어요. 게다가 여기 농사도 잘 되죠. 교역도 잘 되는 너무나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경쟁했겠죠. 다시 말해서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잦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전쟁이 잦았던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까닭은 왜 나타난다고요? 너무나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살펴볼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생시켰던 수메르인이죠.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생시켰던 사람들인데요. 자, 이 수메르인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명이 시작되는 단계죠. 자, 문명이라고요. 자, 도구는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청동기를 도구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들은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 일단 고대인들이에요. 고대인들은 사실 그 왕이라는 게 정치만 하는 게 왕이 아니고요.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영역까지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대의 왕의 역할이었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권 정치.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어려워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자, 왕의 권한이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하나는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요. 다른 하나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신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신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와 정치와 같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한 사람, 왕이 하는구나, 재정일치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수메르인들이 남겼던 대표적인 유물 중에서 우리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어요. 지구라트라는 신전, 너무나 유명한데요. 벽돌로 만들어진 신전이랍니다. 그들이 신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라트 같은 유물이 남겨진 것이다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수메르 문명에서 살펴볼 것이 그들의 종교관입니다. 종교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자, 별표 한번 치고 정리할게요. 자, 앞서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언급했을 겁니다. 수메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굉장히 개방적인 지역이에요. 전쟁이 잦아요. 침입이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오늘 살고 있어도 내가 언제 전쟁에 나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답니다. 나의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빌겠죠.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은요. 지금 현재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종교관입니다. 어때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현재를 걱정하고 있나요? 현재를 걱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종교관은 우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현세적인 종교관이다. 지금 현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전쟁 없이.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일 전쟁에 나가는데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죠? 무당을 찾아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점성술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 네 번째로 수메르 문명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특징을 확인해 볼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일단 네 번째는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예요. 수메르인 문자를 왜 사용했죠? 교육을 했잖아. 상업을 했잖아. 그 과정에서 문자가 필요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특히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문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쇠기 문자. 다시 한번. 자, 그들의 문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쇠기 문자라고 표현한대요. 쇠기 문자. 무슨 뜻일까요? 점토판에다가 글을 꾹 눌러요. 쐐기를 박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를 이용해서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쐐기 문자고요. 사실 이 수메르인들이 점토를 활용하는 이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점토를 종이처럼 쓸 정도로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점토를 활용해서 종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갈대잎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본다면요. 그들이 남긴 문화 중에서 우리 또 하나를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달력이죠. 특히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달력은 달을 계산으로 날짜를 세웠던 태음력이고요. 숫자도 만들었는데요. 60진법이라는 체계를 활용한 숫자까지도 만들어졌었다. 어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수메르인들.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성과를 나타냈었죠. 자, 우리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 교체가 잦게 일어났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 히타이트 왕국 등 다양한 왕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 언제 만들어진 국가일까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 정도만 해드릴게요. BC 1830년에 건국된 나라이고요.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나라구나. 여러분들 요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바빌로니아 왕국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고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가는 이런 특징 갖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죠. 강력한 국가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통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많았다. 힘이 셌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을 통일했나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했죠. 그렇다면 바빌로니아 중에서도 어느 왕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무라비 왕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 이름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왕 때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다. 이런 거 우리가 전성기라고 표현하나요? 전성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 기출 포인트를 하나만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요. 요걸 같이 비교해서 기억할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했던 국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국가. 다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오리엔트는 달라요. 자, 알고 계시지만 오리엔트 지역은 어디와 어디를 합쳐서 오리엔트라고 하나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합쳐서 오리엔트라고 하죠. 이 두 개를 다 통일한 나라는 어느 국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같이 비교해서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함무라비 왕 때에 편찬된 법전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함무라비 법전이 중요한 까닭은 고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법이라고 하면 관습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나 말을 통해서 전해져 오던 법이 대표적이었다면 함무라비 법전은 이 법을요 글로 새깁니다. 이걸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성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함무라비 법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눈을 찔렀다. 너의 눈도 찔러버릴 거야. 굉장히 보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성격은요. 보복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볼게요. 이 보복주의가 모든 신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어요.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족이 노예의 뼈를 부러뜨린다. 그럼 은으로 보상을 해줘. 미안해. 이거 돈 갖고 보상 좀 해줄게. 그런데 그러니까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린다? 그럼 그 노예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어때요? 너무 잔인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됐죠. 그래서 이 법전은 신분을 차별했다. 고대는 우리 계급사회잖아. 그러니까 어때? 신분을 차별하는 이런 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엔 우리 히타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타이트는 어떤 국가일까요?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던 국가가 히타이트예요. 자, 그럼 히타이트는 무엇을 가지고 이 강성했던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시험에 이거 하나 나온답니다. 일단 우리 문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기억이 나시나요? 알고 계시죠? 청동기를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히타이트는 무엇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냐면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예요.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든다면 청동 무기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청동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무르답니다. 찔러도요. 잘 찔리지가 않아요. 근데 철기는 어떻죠? 가볍고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청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와 철기를 무기로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철기가 승리하겠죠. 따라서 히타이트는 철기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크게 위협했고요.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기도 하였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한다면요. 히타이트 하면은 전차의 국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전차 타고 다니면서 철기 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했던 국가.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히타이트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면요. 오리엔트 지역에 철기를 보급했던 국가랍니다. 오리엔트에 철기를 보급했다라는 의의를 띠고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히타이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웠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죠.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남겼던 문화와 그들의 종교관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너무나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요. 현세적인 종교관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자가 발달했고 그들이 사용한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농업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학문들이 필요했는데요. 태음력과 육십진법이 함께 사용됐다라는 거 함께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죠. 성문법, 글로 새겨진 그 법전이고요. 보복주의적인 성격과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법의 내용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이죠. 이민족의 잦은 침입을 겪었고요. 국가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바빌로니아의 전성기 언제죠? 함무라비 왕 때죠. 성문법이 뭐를 만들었나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철제 무기와 엄격한 군사 체계로 오리엔트 전 지역에 철기 문화를 전파한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히타이트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좋아요. 정답은 히타이트 써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